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해달라.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 선거를 통해서 혼내달라. 이 이야기를 오늘 누가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민주당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준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4.3 사건 추념식에서 이준석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은 총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을 제거하는 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 오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이재명도 가고 문재인도 가고 국무총리가 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제주를 찾아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라고 한 그대로 오늘도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면 당연히 자유와 인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이다. 제주를 정말 문화, 관광을 넘어서 이제 IT 기업, 반도체까지 세계적인 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나라의 보습 같은 그런 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4.3 사건 기념식에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가지 못하고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김기현 대표는 가지 못하고 정책위 의장 등이 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참석하지 않느냐. 대구 가서 야구 공을 던질 시간은 있어도 제주도 찾을 시간은 없느냐. 가전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주 4.3 정신을 잊었느냐 이랬습니다. 뻑하면 정신 이러는데 5.18 정신, 4.3 정신 이러는데 4.3은 정신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5.18 정신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이 광주 5.18과 최소한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내뱉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준석을 비롯해서 천하용인 이런 이름을 지어서 천하람 등과 함께 이 제주를 찾아서 이준석이 이런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 그게 당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오게 됐다. 천하용인 같이 와서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지난 전당대회에 이 불미스러운 말이라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 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저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다른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윤리위나 징계로 규정하기 이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하고 만일 교정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선거로서 따끔하게 교정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아예 떼놓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야단쳐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제주 4.3 기념식에는 추도식에는 참석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은영중의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
지금 역사를 잘못 보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하는 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준석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영호가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인데, 태영호의 말도 사실입니다. 전체로 이 4.3 사건을 전체로 역사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 이준석이 무식해서 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균형도 잃어버려서 참 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미 연세가 좀 드신 분이나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은 이 해방 전국에 있어서의 좌익과 우익의 이 대립이 비전, 6.25를 처음에서 빚어낸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 부분에서 빚어진 이 좌익과 우익의 이 갈등, 이 충돌, 이 희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4.3 사건은 7년 넘게 벌어진 일입니다. 1947년부터 6.25를 지나서 1954년까지 펼쳐진 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여기에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남노당에 의한,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지시로 폭동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도 있고, 경찰, 순경도 희생이 됐고, 군인도 희생이 됐고, 7년이 넘게 일어난 일, 또 해방 전국에서 좌우익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은 한 가지로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5.18과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광주 5.18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개입은 현재까지는 전혀 북한의 개입 흔적은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이 4.3은 다른 부분입니다. 해방 전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건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거기에 지금 반발한 것이 김일성의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편협하고 몇 가지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강변하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소금을 언제 뿌렸습니까? 이준석은 상처를 내는 사람이죠. 상처를 내는데 자기 집, 자기 가족들에게 상처를 내는 게 이준석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두고요. 지금 이재명이 뭐 4.3 정신이 이러는데, 이재명이 4.3 정신이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재명에게. 5.18 정신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가서. 4.3 정신이 뭡니까? 이 4.3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전체를, 거기에 희생된 그 많은 사람들, 그 전체를 우리가 안고 미래로 가야 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보듬고 가야 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한 가지로 단정을 해서 전혀 역사 인식도 없고, 이준석과 천하용인이 노리는 건, 이준석과 천하용인이 지금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또 국민의힘을,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의 당에 대해서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해달라 이런 말 정도가 나오면 이건 당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계속 당대표로 있을 때도 광주를 찾고, 뭐 천하람은 지금 전남이 지역구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4.3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데, 그러면서 개혁을 내세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당대회 때도 말씀을 한 가지는 드렸습니다.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이 개혁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도 비판하고 당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 일도 비판하는 것, 당을 무조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나 당의 뭐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까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개혁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수구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더 한심한 태도입니다. 기성 정치권만 까면 청년 정치고 개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참 낡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당의 진로라든지 국정 방향, 뭐 보수와 진보,
좌우 여러 가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과 천하람이 광주를 안아야 된다, 제주를 안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지식이나 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하고 자신이 무식해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걸 역선택으로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준석의 역선택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준석이 광주로의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선택을 바라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과 천하람이 노리는 지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외연 확장에 나서게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중도 진보로의 확장 나서야 합니다. 그때 이준석 천하람을 빼고 지금 그걸 맡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준표도 그러고 뭐 여러 명이 그럽니다. 이준석을 안아야 하지 않겠나. 결국 총선이 다가오면 자신에게 손짓을 하지 않겠나. 지금 중도 그 다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지금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중도 결국 이준석 천하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질이 부족하고 역사적 인식에서 무식하고 역선택을 노리는 이런 아주 저열한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뭐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천하람이 없어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로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빨리 발굴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뭐 마라톤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안철수의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은 이런 데서 나와줘야 합니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매일같이 지금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런 부분을 맡아줘야 되고, 장해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청년정치, 새로운 청년정치가 빨리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과 천하람이 생각하는 이 덫입니다. 덫. 총선을 앞두고 결국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덫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은 총선이 오기 전에 이 정도라면 이제 이준석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을 향해서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기 당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준석은 뭐 아예 욕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욕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로 자기 당을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아닙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